이준석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맨날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소위 우스갯소리로 뭐 반농담으로 이것도 소위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다가 쓰는 밈 같은 걸 자기가 인용을 함으로써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반농담식으로라고 하면서 슬쩍슬쩍 그냥 밈 같은 걸 갖다 때려 박아요. 뭐 게임 비유를 한다든지 뭐 저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준석 씨도 늘 하는 게 자기가 토론 상대로 나온 사람의 그 사람의 말로 돌려주는 걸 가장 통쾌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도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써 그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걸 보통 그런 쇼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펜코 같은 데서 상대방을 바보스럽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스마트하고 똑똑한 하버드 이준석을 만들어 왔던 게 여태까지의 브랜딩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제가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김건희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당대표니까 본인은 김건희 리스크 없을 거라고 저렇게 호언장담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때 그럼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통상적 배우자 하는 정도 활동에도 관계없다. 이준석 씨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오면 훨씬 대중적 호감을 얻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억지로 뭐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도 피해자였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그 보셨던 그런 펜코 지지자들 일부 제외하고는 누가 이걸 받아들이냐 이거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놓고. 근데 문제는 이런 뭐 말바꾸기라든지 거짓말 논란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게, 김무성 씨랑 예전에 회동했다는 사실 그런 적 없다 그랬었지만 그것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저렇게 욕을 한 적이 있냐? 했냐 안 했냐? 라고 물으니까 안 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러핑하는 거, 표정 관리하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자신감 넘치는 척하고, 이것도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걸린 거죠. 이게 훨씬 심한 발언도 많았다. 2시간 동안 안철수 욕을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 걸리는 거짓말들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근데 얼핏 실시간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스킬로서 쓴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본다면서 주변 사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배현진, 안철수, 장제원. 제가 뭐 이들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은 당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조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저렇게 같은 당 안에서도 정치 잘못 배웠다. 저 문제가 많다.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해선 안 될 망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친윤 이철규 씨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준석 같은 아류들한테 정상배 소리 들을 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본인은 나는 할 말 했는데 지금 국힘당 안에서 내가 바른 말하니까, 내가 맞는 말하니까 날 쫓아내서 이렇게 왔다. 그래놓고 자기도 지금 궁색해지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 얘기도 최근에 많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3지대론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또 이걸 들고 나와야 되니까 쓱 바뀌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앞서 보셨듯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말투로 지금은 근데 국민 여론이 또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양당 뭐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힘당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내로남불 얘기하면서 이게 내로남불의 기본이고 민주당의 패시브라고 했었는데 요거 어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본인이 돌려받게 된 상황이죠. 이준석의 패시브가 바로 내로남불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게, 제가 뭐 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 높은 거 저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게 낮은 거보다 항상 자존감 높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정도껏
아니, 과해야죠.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 이게 대선 때 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흑화하면 재밌을 겁니다. 저같이 여론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달라.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 지금 펜코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옛날에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 떼돈을 벌고 싶고,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는 싶은데 펜코는 못 버리겠고, 그래서 펜코를 보면서 열심히 안티페미니즘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비례대표로 다 싸우겠더라. 그러니까 일단 나는 살고 봐야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나 마사중은 떼야지. 나 대통령 하려면 마사중은 떼야지 얘들아. 뭐 약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 말기술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봐줘. 약간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뭐 길게 얘기했지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음에서 무조건 다음 총선 때는 마사중 되면 나 큰일 난다. 끝난다.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같이 합을 맞추고 존경한다고 하던 김종인 위원장도 나 이번에 다음에 총선에서 뺏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든 딱지는 떼야 되는데 생각처럼 안 되죠. 보시다시피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왔어요. 이게 누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62% 비호감도. 야, 이게 제가 안철수 씨랑 그렇게 싸우더니 본인이 그대로 또 똑같아진 게, 안철수 씨도 그때 그 비호감도 막 6, 70 찍었었거든요. 보시면은 압도적이에요. 아니 이게 다 자기가 그동안 뿌려온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박근혜 씨에 대해서 그 유명한 2시간이 있죠. 그 박근혜의 2시간 때문에 내 2년을 갖다 바쳤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흑역사인데, 이준석 씨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 과거를 갖고 물고 늘어지고 하면 본인 과거나 보라 이거예요. 심지어 본인도 옛날에 여성 할당제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이후로 2017년 8년 이후로 이준석 씨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준석 씨가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를걸요.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 갖고 할당제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준석 씨가 설마 내가 아는 준석이 형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못 본 척 하는 거죠. 박근혜 2시간 갖다 바쳤다는 게 바로 본인인데, 박근혜 퀴즈? 난 소모품이었어. 바로 걷어차죠. 그러니까 아까 뭐 공학도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공학도로서 난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린다. 박근혜 퀴즈라 그러면서 무슨 보수의 황태자라 그러면서 종편 다 나왔었어요. 참고로 지금 어설프게 이준석 씨의 그 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처럼 반대하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는 종편의 시대였습니다. 종편의 토론 다 나가고 그 덕에 막 보수의 황태자네, 박근혜 퀴즈네, 하버드네 해가지고 온갖 주목을 받아갖고, 그래서 또 예능도 나가고, 뭐 지니어스 광탈하긴 했지만 여기저기 예능 나가면서 마치 반연예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식으로 이게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정치인보다 약간 유명세를 더 많이 알리고 뭐 접근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바로 버려요 저렇게.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까 뭐 김건희 씨 옹호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지킨 사람이다. 아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박근혜 씨를 인용하면서 또 대통령 정면 비판하죠. 통 큰 줄 알았는데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한테 모든 공을 돌리겠다 하는데, 그래서 당장 불과 1월 10일쯤이죠.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문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문제 묻는 건 어렵다 이렇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재미 보면서 달려온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들의 그 말의 어떤 허점이라든지 그런 걸 파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만 계속 후배 파서 상대방 당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본인의 말 그대로 돌려받게 된 상황이에요. 롤 얘기 제가 맨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스타크래프트나 롤에 빗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뭐 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탑, 바텀, 미드 이렇게 라인이 나뉘어요. 5대5 게임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갱 갖다가 딸피 만들고 이러면 정치 고관여층 분들 중에서 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지? 뭔데 뭐 일단 얘기했겠지. 그래서 뭐 한 사람한테 막타 몰아줘서 영웅 만들려다 역킬 당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진짜 다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고관여층들한텐 내가 이런 식으로 게임에 빗대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 실제로 또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게임에 빗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줘. 옛날에 이제 주로 삼국지로 그런 걸 많이 했다면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빗대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정치권에서도 롤을 좀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를 했었던 입장에서 저도 이제 한때 이준석 그 마삼중씨처럼 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갖고 세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겸손하게 하고 다니는 거냐면 무슨 뭐 누구 눈치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메타인지 그냥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지금 레벨은 어느 정도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누굴 뭐 상대하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맞춰가지고 내 위치랑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자기 객관을 하는 편인데 그 프로게이머 시절엔 이게 뻥만 찬 거죠. 내가 프로게이머였는데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막 친구들도 야 프로게이머니까 잘하겠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기대감이. 이제 이게 정치로 제가 굳이 빗대면 하버드 이준석이니까 뭔가 있겠지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은 그래 이유가 있겠지 프로게이머인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년이 지나고 이제 2010년 후반쯤 가가지고 게임을 끊고 나서 차분히 복귀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스타크래프트는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하고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상대방한테 졌으면 다음번에 더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우고 이기면 되는 그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시절의 세계관이었다면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롤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도 내가 짱이야. 내가 해서 미드에 가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설령 이번 판을 치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4명, 5명이라 했잖아요. 나 빼고 4명 중에 1명이 잘못을 했든가 아니면 나머지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일단 나는 잘못 없어. 나는 1인분을 했는데 나머지 애들 중에 누가 0.5인분 했으니까 걔를 욕해 하고 키보드질 막 하는 거예요. 이준석식 정치를 보면서 전 딱 그 롤의 트롤이 떠올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딱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준석씨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거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인 건 애초에 저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국힘당 내부가 지금 썩어 빠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간 거죠. 제가 왜 계속 그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제가 게임을 하다 망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을 가게 된 이유도 있지만 그건 뭐 지금 굳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건 다음 책에서 좀 준비 중인 책이 있거든요. 근데 총선 기간이라 지금 아직 못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왜 이런 세계관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특히 지금 정치를 스포츠나 게임처럼 보는 그 청년 청소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 맞춤형으로 저도 이런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강의 다닐 때도 설명하고 하는 건데 결론은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나는 문제없고 바로 키보드 막 두들겨 갖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한 게 키보드 900타까지 가고 했다는 것도 종종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맨날 그 정치질에선 기본적으로 상대 멘탈 건드리는 거 일단 남 탓하는 거 그래서 한동안 그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이 오죽하면 남탓 오브 레전드라고도 불렸었어요. 누가 그 가장 실제로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장 그럴듯하게 상대방을 못했다고 그렇게 몰아가는가. 어느 순간 게임을 질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게임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뭐 하냐면 전체 채팅 키고 바로 탓할 대상을 찾아갖고 그 사람을 재판에 올립니다. 여론 재판에.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혹은 내 팀한테도 야 제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게임을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이기면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내가 겨우 멱살 잡고 캐리했어 라고 또 광을 파는 것이고 만약 게임을 진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여기 재판 올려놨잖아요. 채팅 막 쳐갖고 저도 그거 해봤다니까요. 900타로 남들이 한 문장 치면 난 3문장 4문장을 치려고 타자 엄청나게 연습했었고 제가 왜 맨날 심리전 얘기를 하냐면요. 심리전이라는 게 단순히 댓글 한두 개 다는 게 아니에요. 후벼 파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아픈 고리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이 상처를 벌리는 거
그게 원래 프로게이머들 할 때 그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내가 뭐 당연히 사회, 역사, 정치, 경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당연히 부족하니까 그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다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관점에선 그거는 이준석 씨든 누구든 저도 그럼 자신 있다 이거죠. 프로게이머니까 게임의 무대에서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 특히 그런 상대방 멘탈 건드리고 도발하고 발작 버튼 누르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어디가 아픈 골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진단해갖고 딱 거기서 무릎 이렇게 치면 튀어나오듯이 딱 튀어나오면 그거 갖고 후벼 파는 거 그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무슨 당이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는 건데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잘하지. 이게 그냥 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게임 말아먹으면 바로 그냥 키보드 채팅부터 두들기는 사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수는 침묵하고 있다가 대세를 좀 보죠. 약간 그 준거 집단 안에서도 헤게머니를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강자 동일시 얘기하고 준거 집단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펜코라는 그 집단 안에서의 변화들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강자 동일시라는 것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흑역사라고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이라는 사람 제가 그래서 좋아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지니어스 나올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 저도 진작부터 좋아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세계관을 저도 갖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럼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김무성 씨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씨도 맨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준석 씨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